네, 안녕하세요. 저는 DHL 글로벌 포워딩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앤 헬스케어 항공팀장을 맡고 있는 신보혜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시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산업 환경 속에서 의약품 공급망의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늘 발표가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진행된 순서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DHL이 바라보는 운송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약품 운송 시 필수적인 온도 유지 포장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린 후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HL만의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산업은 팬데믹 이후로 전통적인 의약품 중심에서 첨단 치료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물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뚜렷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컨벤셔널로 분류되는 전통적인 의약품 시장을 살펴보면 이 분야의 물류 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30억에서 170억 달러 수준이었고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에서 6%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분야, 즉 어드밴스드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이보다 훨씬 더 가파른데요. 바이오파마, 셀 앤 진 테라피, 클리니컬 트라이얼 분야는 각각 13%, 25%, 그리고 12%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제품군이 바뀌는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이 첨단 치료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뉴테라피, 즉 새로운 치료법과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망의 변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백신 개발로 재생의학 임상 시험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운송 환경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운송이 아닌 고객 맞춤형 생산 체계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이렉트 투 페이션트 트렌드와 이에 따른 공급망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맞춤형 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은 점점 더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Z세대의 약 90%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의료 비용을 미리 조사하고 있으며 또 임상시험 중 약 24%는 홈베이스 솔루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병원 또는 환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X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배송 체계와 실시간 가시성 확보 그리고 제품 출고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준수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물류는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운송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물류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앤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의약품 물류는 국제 기준과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앤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의약품 물류는 국제 기준과 각국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또한 기업은 물류 파트너에게 자사의 내부 품질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또 이는 계약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키징 솔루션입니다. 제품군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각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솔루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포장재를 활용하면서 또 다양한 온도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드-투-엔드 솔루션 그리고 밸류 에디드 서비스입니다.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은 단순한 운송을 넘어 포장부터 보관, 수출입 통관, 그리고 배송 리포트까지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저빌리티, 즉 가시성입니다. 도어 투 도어 전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의약품 품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5년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의약품의 운송 각 단계에서 기업이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조치 사항들을 로드맵 형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첫 단계는 바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물류 서비스 파트너, 즉 포워더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파트너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경험이 많은 업체보다는 수출하려는 제품과 또 해당 국가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해당 국가의 규제 및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런 요구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다면 제품의 특성과 운송 환경에 맞는 포장재도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재는 픽업부터 실제 배송까지 온도 이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의약품인 만큼 적절한 포장재 선택은 제품 품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포장재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은 온도 기록 장치, 즉 데이터 로그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포장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쓰고 몇 개를 부착할지, 그리고 기록 시작 시점과 주기를 사전에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도 활용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솔루션이 모두 설계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운송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확정하면 운송하기 전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의약품을 항공으로 수출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시는 2도에서 8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을 액티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운송하는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송에 앞서 물류 파트너는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설정하고 장비를 점검해서 전체 구간에서 컨테이너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이후 5도씨로 세팅된 온도 차량에 컨테이너를 탑재한 뒤 화물을 픽업하기 위해 고객사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때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물 적재 작업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입니다. 온도 창고 내에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온도 창고가 없어서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외부 온도가 컨테이너 내부로 유입되어 설정된 온도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고객사와 포워더 간 협의가 필요하며 또 작업 환경을 사전 조율해서 온도 이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제 만약 제품이 엑스레이에 민감해 제형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출고 당일 항공사 지정 보안팀이 직접 고객사에 방문해 유관 검사 및 폭발물 탐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한 화물의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 항공사 창고에서 일반적으로 보안 검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끝났다면 화물은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항공사 창고에 입고가 되고 비행기 탑재 전까지 컨테이너 충전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비행기 출발 5시간에서 6시간 전쯤 항공기에 접대가 됩니다. 자, 이제 화물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겠습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항공기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온도 유지가 필요한 화물은 온도 창고 또는 컨테이너 충전 구역에서 대기하며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다시 온도 차량으로 최종 배송지까지 운송이 되고 그러면 서비스가 완료가 됩니다.
배송이 완료된 후에는 수입자가 화물에 부착된 데이터 로그를 회수해서 전체 운송 과정에서의 온도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송이 끝난 뒤 온도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운송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수출 물류는 각 단계 하나하나가 품질 유지와 환자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와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항공 수출 로드맵을 통해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의약품 운송 시 사용되는 다양한 온도 유지 포장 솔루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외부 전력을 사용하는 액티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내부에 냉장 컴프레서와 히터, 그리고 충전 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해진 온도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보통 RKN, RAP와 같은 모델이 많이 사용되며 각각 한 개에서 또는 네다섯 개의 파레트를 적재할 수 있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량 또는 대량의 고부가 가치 의약품 운송에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액티브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은 100%에 가까운 온도 유지가 된다는 점인데요. 다만 그만큼 단가가 높고 사용 후에는 컨테이너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그리고 항공사나 노선에 따라 스페이스를 사전에 확보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패시브 패키지는 아이스팩이나 단열재 같은 물리적인 요소를 활용해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일회용 패키징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패시브 패키지는 온도 유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나 또 수입 통관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단기 외부 노출을 보호하는 서머 블랭킷, 그리고 마이너스 150도 이하의 극저온 운송이 가능한 질소 기반의 크라이오 박스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포장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의약품은 제품마다 적정 보관 온도가 다르고 운송 지역이나 거리, 또 통관 조건 등에 따라서도 최적의 포장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주요 포장 옵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DGF가 어떻게 의약품 항공 운송을 진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가장 잘 보여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운송 프로젝트인데요. 네, 프로젝트인데요. 2021년 2월 정부 주도의 백신 공급에서 저희 DGF는 총괄 운송 파트너로 참여해 백신 운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DGF는 액티브 컨테이너 사전 준비 및 점검과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담당했는데요. 특히 GPS 기반의 오너셋이라는 장비를 사용해 화물의 온도, 위치, 습도를 10분 간격으로 측정했고 이 모든 데이터는 라이프 트랙 시스템을 통해 고객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실제 고객사가 받은 트래킹 레포트입니다. 오너셋 장비가 10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0분마다 기록된 온도 데이터가 상세히 레포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송 전체 구간의 온도 변화가 촘촘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레포트는 제품 품질 관리나 사후 검토 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라이프 코넥스라는 저희 전문 서비스를 통해 SOP를 사전에 설정했고요. 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프로세스 맵도 사전에 명확히 세팅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혼선 없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DGF 전문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했는데요. 또 운송이 완료된 후에는 온도 기록과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종합 리포트를
고객사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에도 공식 제출하여 운송 전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마이너스 40도 초저온 의약품을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제품 특성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자는 화물만 준비하면 되고 DCF가 전체 운송 과정을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요. 수출자가 준비한 제품 포장이 바큐텍이라는 패시브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동된 제품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닫힌 구조의 내포장재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컨테이너 한 대에 총 48개의 제품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 제품 적입이 완료된 후에는 컨테이너 도어를 닫고 DGF 전용 실을 채워서 최종 배송 전까지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보안 조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총 220kg의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해 바큐텍 컨테이너를 마이너스 40도 상태로 유지하며 운송을 했습니다. 또 해당 화물은 운송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었지만 수입자의 요청과 유럽 세관 이슈가 있어서 먼저 네덜란드로 입항 후 온도 차량으로 독일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드라이아이스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일이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 5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전 일정이 그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체 루트를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복잡한 운송 조건과 리스크까지 모두 관리한 콜드체인 운송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DGF가 진행한 러시아 백신 운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운송은 소량의 품질 시험용 시제품으로 러시아 통관 지연 가능성과 포장재 회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반납이 필요 없는 소량 일회용 패시브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고 백신 제품과 함께 온도 기록 장비, 즉 데이터 로드 박스에 넣고 포장 후에는 DGF 전용 실로 밀봉해서 운송 중에 박스가 열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은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제형이 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제품이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엑스레이 검사가 아닌 아시아나 항공 보안팀이 고객사 사이트에서 특별보안 검색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보안 검색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보시면 항공사 보안 검색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종 포장 전 제품을 주관으로 확인하고 또 파일널 테스트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 검색요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품을 패시브 패키지에 넣고 포장을 마친 뒤 그리고 즉시 트럭에 적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안 요원이 직접 트럭에 동승해 인천공항 항공사 창고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즉, 이 화물은 최종 포장 순서부터 항공사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안 검색요원이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사례는 수두 백신의 극저온 운송과 관련된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백신은 영하 130도 이하, 즉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콜드체인 솔루션만으로는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DCF는 내부 의약품 전문팀과 협력을 해 크라이오포트라는 특수 직소 탱크를 미국에서 구매를 했고 또 터키까지 백신을 운송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배송이 완료된 후에는 DGF 터키팀이 빈 탱크를 다시 미국으로 반납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이거는 DGF의 그런 종합 콜드체인 서비스인 라이프코넥스를 통해 사전에 SOP를 세팅하고 또 극저온 전용 패키지를 DGF가 직접 조달이 반납까지 한 케이스로
복잡한 요구사항이 있는 화물로 글로벌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상대적으로 온도에 덜 민감한 의약품을 벨기에로 운송한 건인데요. 해당 제품은 2도에서 30도 사이의 비교적 넓은 온도 범위에서 보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과도한 포장 비용을 줄이면서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구에 맞춰 비용이 좀 낮으면서도 햇빛이나 외부 온도 변화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서머 블랭킷을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패키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화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온도 차량으로 제품을 먼저 픽업한 후에 온도 창고에서 서머 블랭킷 포장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이 사례는 물류비를 절감하면서도 외부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잘 대응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머 블랭킷을 사용할 때 고객사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머 블랭킷은 제품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조적 솔루션입니다. 특히 항공 운송의 경우 비행기 탑재 전에 램프장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화물이 대기하게 되는데요. 이 구역은 일반적으로 그늘막이나 온도 조절 시설이 없어 화물이 직사광선이나 외부 온도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 블랭킷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간혹 블랭킷이 내부 온도를 100% 유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확한 온도 유지보다는 외부 온도 변화나 직사광선 노출을 완화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점 꼭 참고하시어 업무하실 때 혼선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화물이 반드시 일정 수준 온도를 유지해야 하면 예를 들어 2도, 8도 같은 경우 일정 온도 범위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서머 블랭킷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패시브 또는 액티브 포장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GF의 대표적인 콜드체인 솔루션인 라이프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의약품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운송 전체 과정의 가시성과 고객 맞춤형 콜드체인 설계인데요. DGF는 이런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프코넥스라는 전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코넥스는 운송에 대한 SOP 설계,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책 설정도 가능하고 운송 단계별 프로세스 세팅, 그리고 또 경로별 리스크 평가까지 포함된 종합 컨설팅 기반의 콜드체인 설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송이 시작되면 고객에게 화물에 위치한 온도 정보가 담긴 레포트가 발송되어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DGF의 전문팀이 직접 사고 조사,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시정적 예방 조치를 포함한 레포트를 고객사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DGF의 대표 콜드체인 솔루션인 라이프코넥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의약품 물류는 점점 더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DGF는 전문적인 콜드체인 팀에서 고객의 니즈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의약품 진행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사이언스 앤 헬스케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관련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콜드체인 패키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인테시어스 대표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